안녕하십니까. 코레클럽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승 전환에는 좀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구 선님. 네, 바이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준입니다. 바이오주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열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가 고점이라는 점 이따 잠시 후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 상해치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IT 자동차 투심이 좋아지고 있죠. 일단 코스닥 오늘부터 좀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주 후반 미중 무역 협상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래네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회복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자, 월봉이 아니라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입니다. 제가 짧게 놓고 볼까요? 현재 내일이 또 휴무가 되겠죠. 5주선이 지난주에 붕괴됐습니다. 이번 주가 3주째 조정받으면서 낙폭과대 대드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5주선에 근접하면서 다시 대발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휴무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럴 적에 섣불리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반등할 적에는 일단 저항대, 매물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현금 비중을 50, 70% 늘려놓고 확인 매매하자. 확인 매매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지난 다음에 확인 매매해도 늦지 않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조정을 잘 받고 있고요. 단지 이번 달에 내려와도 좋고 올라가도 좋지만 현재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전을 회복하는 거 보여지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삼박자가 맞지 않는 상태, 추세가 아직도 우하향인 상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경계를 계속해야 되겠고 오전이 회복, 지지를 받고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10일 날 어떤 호재와 악재가 좀 나올 수도 있겠고 옵션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매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강남구 선님. 네, 코스닥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9월 달 중에 추세를 이탈했죠. 요 길이만큼의 본래 조정이 필요한데 짧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돌파가 22선 된 거는 긍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정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그런 형태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 혹은 이 올라가는 모멘텀 자체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코스닥은 바이오와 5G입니다. 근데 5G는 이미 고점 찍고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가 최근에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차장부 비율, 공매도에 대한 하락 배팅 물량이 여전히 크다. 그리고 저만가 받았던 매물대를 돌파하지 않았다. 다만 HLB 하나에 의해서 돌파가 돼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것도 오늘 고점의 형태를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띄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연속적 상승을 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는가 해서 바이오의 어떤 의해서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2선 위에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22선, 이 빨간색 선에 22선 이탈이 다시 된다면 그때는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전략을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어떤 한쪽 방향으로 쏠리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흐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상승 초기의 종목의 일부 테마 개별주 위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단기 실현 그리고 지수 관련주에 대한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미중 무역 협상, 스몰딜 협상 합의 또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부터 21선 돌파가 이뤄졌고요. 아래 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코스닥이 5주선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부터 5개월 평선 첫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차트를 볼 때 단기는 21선 돌파, 이제 중기는 5주선 회복될 때, 장기는 5개월 평선 회복될 때, 그럴 때부터 시작 관점으로 봅니다. 지금 딱 맞아 돌아가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차트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오늘 외인들이 2천억에 가까운 대량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역시 신뢰성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역시 21선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 실적 예상치 상회치가 나오면서 IT 업종이 좀 투심이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죠. 무엇보다 이제 IT도 괜찮고요. 자동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역시 하반기에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관심권에 이제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이제 후반쯤에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 스몰딜 합의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본격 IT 자동차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띤 바이오 업종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본격적인 상승세가 좀 이뤄질 때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7년도 때는 코스닥이 바이오만 계속 주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2019년도 때에는 이제 바이오가 먼저 시동을 걸고 IT 자동차 업종까지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어게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외인들 코스닥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저는 코스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선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이님. 네. 우리가 항상 뉴스를 보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기대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확인해서 충분합니다. 또 항상 예측과 예측, 전망은 누구나 하죠. 그렇지만 실전 매매는 고래 기법 매매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5성 첨단 소재를 볼까요? 요새 참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벌써 일주일 내내 올라와 있네요. 자, 그렇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고래 기법에서 1, 3, 5, 7, 9, 11 파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닥에서 한 배 정도 올라오면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은 저항대입니다. 매도권이 아니라 저항대 매도권. 정상적인 매도권은 720에서 4,000원대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조정은 짧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 다시 하나 더 볼까요? 자, 후성이 있습니다. 이 후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역시 이전 저점을 기록하고 우상향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쪽에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또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3박자가 맞아야 될 것이고 다음 주 정도에서는 이격률에 따라서 우에서 내려오는 파라볼 추세 전환이 가능할 시점에 도래돼 있다. 지금 이럴 적에 다음 주 월요일도 월요일이 아니죠. 내일 모레 정도 거래가 연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월봉 상태를 보시면요. 이미 그 전에 큰 포로 올랐다가 약간 밀렸죠. 위에 꼬리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월봉에서 소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양선. 이식매물, 대기매물 소화를 잘 해주었다. 2개월 동안. 그리고 행보등락을 보이면서 5선 지지를 받고 이번 달에 첫 번째 5선 지지를 받고 양선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럴 적에 대량으로 된 날 종가를 돌파하면 이번 달에 종가를 돌파하면 긍정적으로 보면서 신호가 보여지고요. 기준점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이번 주 5주선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럴 적에 심리가 올라와야 된다. 거래가 늘어나야 된다. 요 세 가지 선양성 지표를 보시고 단기 지표가 올라오면 역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겠고 항상 손절 라인들은 일봉에서입니다.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대로 작용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강남 고선님. 네. 바이오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죠. 그래서 HLB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이오주의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죠. 바로 이게 바로 매도라는 어떤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박스권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이탈했던 하한가 왔던 직전에 박스권 몸통이 지지 보이면 상승, 깨지면 하락인데 지지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 보였죠. 그래서 요 라인을 지지선을 가지고서 매매를 이어가시다가 오늘 단기 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투자심이라든가 스토캐스틱이 과열권 속에 연속적 상승에 따라서 제가 봉기를 길면 다음날 시가에상 매도한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가에상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잘 챙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HLB 외에 신라젠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움직임은 HLB만 좀 강한 모습과 이것도 뭐 강하게 올라갔지만 저만가 맞았던 급락 맞았던 직전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약 5만 원 돌파하지 않은 상태는 그냥 등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헬릭스 미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급락이 따른 그냥 반등이지 상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바이오가 제한된 반등권에 있다는 점에서 대장주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바이오에 대한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며 코스닥 지수에서 돌파가 22선 됐지만 도로 대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HLB, 헬릭스미스는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신라젠에 한번 실패했던 또 종목이었죠. 역시 최대 주주 매각 악재도 이제 공존했던 또 종목이었기 때문에 역시 뭐 HLB나 헬릭스미스 같은 긍정적으로 보되 신라젠은 일단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일단 IT 종목을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역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는 기업들 한번 또 관심 있게 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INC 일봉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INC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또 팹리스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일단 일봉상 지금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 쓰리바닥이 2019년도 지금 10월에 형성이 되고 있죠.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내일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쓰리바닥과 함께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최근 들어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좀 눈에 띄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침체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죠. 주봉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서 밑에서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계속 파라볼릭 하락 기조로 이어지다가 밑에서 딱 하나 나올 때 2018년도 10월 말쯤 11월 초반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일단 이 종목은 상반기 주당 순이익만 600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내 최초로 와이파이 칩을 자체 개발한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죠. 중국의 또 최대 백색 가전 업체 메이디 쪽에 일단은 이 와이파이 칩을 공급하면서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이 첫 회복 국면 속에 있죠. 그래서 일단 5개월 이평선 회복,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주 20주선 회복,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 첫 상승 기조로 전환 5주선이 회복되고 있고요. 일봉상 21선 돌파, 역시 코스닥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죠. 21선 돌파, 5주선 회복, 5개월 이평선 회복. 역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 쪽이 역시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지능형 반도체 집중 육성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만큼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국내 제2의 퀄컴이 나올 만한 팹리스 업체 열심히 적극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5월 달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능형 반도체 꾸준한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 실적이 급증하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또 개발한 또 칩 같은 경우 또 개발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이 INC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21선 항상 지지받고 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도 최근 들어 721선 부근 2019년도 8월 달, 2019년도 8월 이제 7일 달 역시 최근 들어서도 721선 부근 근접하고 지지받고 중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INC 중장기는 이 721선 빨간색 라인선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인대는 4,3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C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GRT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최근 들어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이 GRT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거의 퍼가 한 2배 정도 수준, 그리고 PBR이 0.2배 되는 수준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최대 주주가 3,900원, 2,900원 추가 매수가 또 들어왔던 기업이죠. 그리고 대만 최대 벤처 캐피탈 업체에서
2대주주로 있다는 부분이 역시 또 믿을 만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가 돼서 스몰딜 합의라든지 타결이 앞으로 이뤄진다라고 하면 분명 중국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텐데요. 지금 하단 추세 근접해 있죠. 오늘부터 아래 윗꼬리 소양선 형태의 종가 강세 일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눌림목 상태에 있죠.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일봉상 여기서 이제 양선이 발생되게 되면 적산병과 함께 월봉상 추세 돌파가 이뤄지고요. 드디어 외바닥이 이번 달에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와 있고요. 투자심리 5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추세 돌파만 이뤄지게 되면 이번 달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작년도에도 900원 가까이 나오고 올해도 그 정도 가까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 또 이제 자동차 필름 같은 경우 또 신공장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재무 상태 우량하고 최대 주주 수급 들어와 있고 제3자의 특정 세력들이 또 들어와 있고 차트 바닥권에서 극도의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 하단 추세 일봉상 쓰리바닥을 시현하고 역시 상승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RT 이 하단 추세 부분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이 양호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은 역시 이제 지수가 코스닥이 21선 돌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이뤄진다고 하면 코스닥이 월봉상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IT 자동차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재무 상태가 또 양호한 기업들 위주로 특정 세력들이 또 들어온 기업들 위주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강남큰 손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바이오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거는 이제 매도를 치고 단기적 이익 실현 관점을 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고, 그럼 이격이 짧은 건 무엇이냐? 바로 시노펙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에 대한 그 모멘텀은 뭐 많죠.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 관련주기도 하고, 돔 스위치에 대한 국산화 소재 관련주기도 하고, 참 모멘텀이 많은 팔방미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뉴스만 좀 더한다 한다면 속도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두면서 기준의 어떤 위치의 어떤 패턴을 봤게 된다면은 상승의 길이만큼의 조정 길이는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자, 일단 조정은 충분히 나왔고, 그런데 이제 대응봉이 나왔던 작년 10월 달에 거래가 없었던 대응봉, 원래 대응봉 저가를 깨면서 대응봉이 나면 주가는 추가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를 월중 넘어섰다는 거죠, 한번. 근데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은 거래 없는 대응봉을 넘어섰네, 바로 이걸 말뚝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또 한 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라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번 달에 일시적인 어떤 돌발적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잠깐의 눌림목을 줬어요. 이번 달에 20개월 이평선 자체가 3,120원이나 여기만 이제 돌파가 되면 순간부터는 연속적 시세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도 충분히 선취매성의 현재가 매수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저가 5개월 선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 짧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데이터 솔루션을 볼 텐데요. 데이터 솔루션 마찬가지죠. 비슷한 패턴인데 역시 주가가 못 갔던 종목이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 가지고 하는 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지수가 워낙 급격한 하락세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부 종목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여기 짧은 상태의 초기 종목 가지고 하는데, 10월 달에 이슈를 봤을 때 AI 국가 전략 발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AI 관련주에 대한 공략이 필요할 텐데, 그중에 신저가를 그려나가다가 바로 똑같이 작년도 10월 달에 대응봉이 나왔던 요 시점을 월중 돌파가 됐죠. 그런데 그 당시 역시 거래가 없었고, 돌파할 때 거래가 늘어나면서 물량서 거치고 나서 눌러주고 다시 한번 저번 달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뻗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전에 한번 흔드는 과정으로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눌림목에 대한 조정으로서 저가 매수, 현재가 매수권, 그래서 현재 20개월 이평선에 3,400원 정도까지 보통 내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약간 의외로 그 테마라고 테마성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안철수 테마주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았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게 원래 이게 안철수 테마주로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는 것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승하기 전에 순간적인 등락이 나온 것뿐인 만큼 정상적인 이번 반락으로서의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 해서 하락장형 음봉에 직전의 양봉에 3,245원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점진적 상승에 이번 현재의 눌림목을 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일지테크를 볼까요? 자, 주식 기본적 분석, 어떤 좋은 뉴스 재료, 기본적 분석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주식은요, 항상 매수거이냐, 매도거이냐, 매수 조건이 많으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때를 사라 잊지 마세요. 현재 일지테크를 보면 금일 같은 경우 5일선을 회복하면서 추세가 우상향 전환, 그리고 3박자, 7박자까지 잘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반등이 아닌 상승세를 봅니다.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동진 세미캠이 있는데 동진세미캠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금일 아래 위에 코에 달린 대양선, 요거는 상승 지향형입니다. 상승 지향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나쁜 것이 아니라 잠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락할 적에 5천원 근접받는 매수 관점이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천 지지를 받으면서 신고가 패턴. 이 신고가 패턴이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상단 추세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보유 관점이 되는 것이고, 올라갈 쪽에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 반락할 쪽에 저가 매수만 하시는 것이 좋겠고,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도 올라가실 부분이 많이 있다. 매달 고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권사님 말씀하시죠. 예, 지금 종목은 저가 있는 거 참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종목을 잘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시적인 코스닥에 대한 강세 때문에 지수가 올라온 부분들, 그 종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를 비롯해 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제가 장이 끝나고 나면 3시 반부터 1시간 동안 NTNW에서 공개 방송을 통해 많은 정보를 드리니까요. 꼭 오셔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연기금은 전차, IT 자동차를 많이 샀습니다. 그만큼 IT 자동차가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장중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IT 자동차 업종 주도주 정밀 분석에 이제 나설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MTNW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스닥 위주로 집중 기회를 노려보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자,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항상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매매도 충분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기 바라고, 종합주가 지수가 완전히 상승 전환되는 것 보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